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전 제주 앞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대성호에는 한국인 외에 베트남 출신 선원 6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을 훔쳐보다 도망간 남성을 20대 공군 장교와 친구들이 600m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남해군이 구도심에 청년 상인 골목을 조성했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모은 특별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화재로 실종된 대성호 선원 1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외에도 베트남 출신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웃 사촌인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와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연애 끝에 2달 전 결혼한 23살 신부는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 1살 많은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빨리 남편을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물다섯 살 사위와 45살 처남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실종자 가족. 이들은 이제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장례식만이라도 치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ong được để gia đình chúng tôi để mong đem cháu về sớm quê để lo sự cho cháu. 실종된 베트남 선원 6명 가운데 5명은 꽝빙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이웃 사촌으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함께 한국어선을 탔습니다. 베테랑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이들 중 3명은 한국 체류 기간을 다 채워 넉 달 뒤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서로 조건은 괜찮으면 서로 이게 아는 사람 하다 보니까 친척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개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의 생업도 제쳐놓고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에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을 훔쳐보다 도주했던 30살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600m가 넘는 추격전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건 20대 공군 장교와 그 친구였습니다. 이 청년들을 서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상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오고 곧이어 여성이 뒤따라 나와 복도 계단에 있던 두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남성은 머뭇거림 없이 계단을 내려가 추격에 나섭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보다 들통나 도망가는 30살 A씨를 뒤쫓는 겁니다. 칸막이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남자 머리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예요. 옷을 주스리고 이제 나오니까 남자가 튀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A씨를 추격한 남성들은 공군 중위 임창현 씨와 친구 김필수 씨. 600m를 전력 질주한 임중희는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10여 차례 동정 전과가 있던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범죄자를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2, 3차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게 뻔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랑 둘 다 몸이 먼저 그냥 뛰어나가서 공중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는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범죄는 지난해 적발된 건만 630여 건. 경찰은 임중희에게 신고 포상금 10만 원을 수여했지만 임중희는 이 돈을 성범죄 예방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 본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론 위험은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낮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일교차 큰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가을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맞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져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사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며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구 도심에 청년 상인 골목을 조성했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읍의 구도심인 회나무 거리.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거리에 청년 상인 점포가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한 골목의 담벼락과 점포 옆에 포토존은 청년 상인들이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일본식 가정식을 파는 식당은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은 고향에 다시 돌아와 가게를 차리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는 실정이라 그런 애들을 조금 그런 친구들을 남에 좀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돈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 식당 바로 앞은 수제 디저트 가게가 들어왔고 인근 골목에는 중국식 전병 카페와 소품 공방, 수제 맥주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에도 거리가 환해지고 유동 인구도 점차 늘면서 이른바 뜨는 골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고 행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시니까 그때는 정말 붐비는 거리가 됐어요. 회나무 아랫길 청년상인 점포는 경상남도 공모 사업으로 창업 준비 교육비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를 내세운 남해군은 군청 조직에 청년과 혁신팀을 만들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이 지역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지만 전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의 생존율은 30%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입지 조건과 경험 부족 때문인데 남해의 청년 골목이 젊은 힘과 열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 특별전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0여 년의 풍파에도 제 모습을 지켜온 함양 남계서원. 조선시대 선영의 전형이라는 평가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의 역사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하나의 존벌레, 즉 책벌레라는 뜻의 일두를 호로 붙이며 자신을 낮췄던 조선의 대학자 정여창 선생의 문집과 목판. 두 차례의 사화로 한경도 유배와 부관 참시까지 당한 선생의 얼마 남지 않은 유물입니다. 조상의 산소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위치를 새긴 목판도 눈에 띕니다. 건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원 운영 임무를 기록한 경위만, 장서의 출처와 서명이 빼곡한 부보록, 서원 재산과 살림살이에 관한 기록들까지 서원 관리와 운영이 꼼꼼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남계서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목판, 새책들로 길게는 수백 년이 된 소중한 유물입니다.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계서원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함양군은 서원 주변에 흉물로 방치된 폐 양계장을 철거하고 둘레길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서원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더딘 모양새입니다. 특히 세계유산 특별법안은 3년 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는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늘 난개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엽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인구 4만 2천 명을 넘어선 창원시 북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갖가지 대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창원시가 나섰습니다. 북면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할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개와 무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9월 창원시 북면의 인구는 4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 북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800명이 넘습니다. 평균 통학 거리는 20km, 60분, 불편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년째 교육청과 창원시를 찾아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교육 본질적 가치 구현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면 고교 설립에 나선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제1학교군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추가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북면 고등학교 신설 경비 357억 원 가운데 1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과 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12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의 예산 지원으로 북면 고등학교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면 1고가 설립되면 정주 여건 안착, 지역 균형 발전에 경남교육청과 창원시는 2023년 3월 31학급 900명 규모의 가칭 북면 1고 개교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창원 제1학교군과 분리된 북면 학구를 신설하고 학교장 전형으로 북면 지역 학생들을 우선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80%가 넘는 예매율을 보이면서 흥행을 예약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실제 교사가 집필한 작품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를 각색한 영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4년 겨울 전국을 내릿고 열창으로 물들였던 겨울왕국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평화롭던 아렌델 왕국을 벗어나 엘사가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위험에 빠진 아렌델 왕국을 구하기 위해 엘사와 안나 그리고 친구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 파도를 넘으면 엘사에게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Elsa, the past is not what it seems. You must find the truth. Go north, across the enchanted lands, and into the unknown. Be careful. We have always feared Elsa's powers were too much for this world. Now we must hope. They are enough.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I won't let anything happen to her. 엘사의 두 번째 모험을 함께할 수 있는 영화 겨울왕국 2입니다. 영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는 벼랑 끝에 놓인 아이들과 실패와 실수를 반복해도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선생님 민재, 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책을 처음 보게 됐어요. 정말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의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밉죠? 쓰레기라 생각하시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는 4명의 아이들. 저 사람 나 없어지는 건 몰라도 그 술 없어지는 건 귀신같이 알아. 뭐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소외된 아이들 곁에는 언제나 무한 신뢰를 보내는 선생님 민재가 있습니다. 자퇴시켜 주시던가요? 현정아, 너는 똑똑한 애야. 너 잘 견디고 있는 한 번 거지? 제자를 잃었던 아픔에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려는 선생님. 그리고 그 진심을 읽어가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 선생님은 그냥 지금 돕고 싶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방황하는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어제 일은 모두 괜찮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남의 말 좋게 하자 캠페인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열립니다. 진주 YMCA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정문에서 펼쳐집니다. 2019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기념식은 오늘 오전 11시 하동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창녕군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제주 해역 선박 사고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재해 구호 기금을 긴급 투입해서 교통편과 숙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또 베트남 선원 가족이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하고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에선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여권과 국내 입국 비자가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망 선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54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나 지방세 외 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달까지 도와 각 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367명, 체납액 146억 원이며 법인은 164곳, 체납액 77억 원입니다. 한편 도는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와 관허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같은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휠체어 콜택시 14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콜택시를 장애인 150명당 1대 확보해야 함에 따라 휠체어 콜택시를 현재 26대에서 내년 40대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대피소나 산 정상 등지에서 음주가 금지된 지난 3월 이후 지리산에서 43건의 음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음주 적발 건수는 북한산 129건, 설악산 4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립공원 음주 과태료는 1차 적발에 5만 원, 2차 이상에 10만 원이며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호영 제8대 창원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어제 창원대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든든한 총장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지평을 열기 위해 정진할 것이며 경남의 중심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창원대에서 교편을 잡은 이 총장은 기획처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남도의 회가 예산과 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한 상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여야 협의 불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 5일 무산된 추경안 심의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어제 본회의 직후 논의하려 했지만 추경안 예결위원장 외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당초 예산의 예결위원장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한 자리라도 달란 한국당 입장이 맞서면서 예결위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올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마지막 추경안 심의와 내년 당초 예산 심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 업무를 수행할 1단계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과 사이버 단속 전문 인력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도 선관위 홈페이지 모집 안내를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도 선관위를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회계 시스템 K-에듀파인은 지출과 물품 관리, 문서 등 학교에서 회계와 관련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